네, 안녕하세요. 데키마스요예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치, 장소에 대한 표현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한 번만 짚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있을 유자가 들어간 동사 뭐라고 있죠? 아루라고 있습니다. 아루가 있다. 동사니까 존댓말을 만들 땐 뒤에다가 마스를 붙입니다. 붙일 때 어떤 법칙이 들어가는지는 일단은 무시하세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자주 봐서 외워버립시다. 아리마스가 됩니다. 아리마스는 뜻이 뭐다? 그냥 단순하게 있습니다 또는 있어요. 그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앞에 그냥 뭐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사 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니 아리마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질문을 해볼게요. 도코니 아리마스까? 도코는 어디죠? 영어로 좀 where? 도코니 아리마스까? 어디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걸 넣어서 여기 니 아리마스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 녀석은 오른 우자예요. 오른손 얘기할 때, 그죠? 그래서 얘는 혼자 쓰였기 때문에 뜻인 미기라고 있습니다. 즉 미기는 무슨 의미냐? 오른 또는 오른쪽이에요. 자, 여러분 손 일본어로 뭐죠? 제가 적어놨다고 했죠? 생명선하고 옆에 보세요. 태예요, 태. 자, 그럼 오른손은 뭐겠어요? 미기대예요, 미기대, 미기대. 자, 왼좌입니다. 왼좌는 어떻게 읽냐? 히다리. 왼손 뭐예요? 히다리대, 히다리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냐? 곁측자예요. 물론 방향은 쪽측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뭐 찬성 측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측이에요, 측. 자, 그런데 얘도 혼자 쓰여 있죠? 얘는 가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기 히다리라고만 해도 오른쪽 왼쪽이 되지만은 미기 가와 히다리 가와 해서 오른쪽 왼쪽이라고 좀 더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를 붙여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노고니 아리마스 어디 있나요? 했더니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뭐죠? 미기 가와 니 아리마스. 왼쪽에 있어요. 히다리 가와 니 아리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서남북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동서남북해서 뭔가 네 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처럼 얘기도 하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동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말했죠. 쪽이라고 했으니까 앞서서 배운 가와를 붙여줘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동쪽은 뭐냐? 다 혼자 쓰였으니까 자 뜻으로 읽어야 돼요. 즉 동쪽은 히가시, 서는 니시, 남은 미나미, 북은 기타. 그래서 히가시가와, 니시가와, 미나미가와, 기타가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녀석이에요. 자, 일단 얘는 무시하고 밑에부터 볼게요. 입구자예요. 입구자. 입이네요. 혼자 쓰니까 뜻인 입으로 읽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쿠찌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은 쿠찌예요. 쿠찌. 근데 입이라는 건 뭐죠? 음식물이 드나드는 문이 될 수 있죠. 문. 그렇죠? 드나드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냥 입구는 입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문의 뜻도 있어요. 문. 그래서 자, 이 쿠찌를 요 녀석들에 붙여버려요. 붙일 때는 연탁 현상이 발생돼서 발음이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덴샤, 이제 열차나 전차, 뭐 전철 이런 걸 타시다 보면은 우리는 보통 출입구가 뭐 1번, 2번, 3번 뭐 출구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지만은 일본은 대표적으로 메인으로 붙는 거는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히가시 발음 바뀐다 했죠? 구찌.
니시구치, 미나미구치, 키타구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해볼까요? 히가시구치, 히가시구치. 자, 발음 틀리게 했어요. 뭐냐? 하나는 쿠치라고 했고 하나는 땡땡 붙여서 구찌라고 했어요. 히가시쿠치, 히가시구치. 어느 게 발음이 좀 더 편하게 뒷발음까지 스무스하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연타견이 발생되는 거예요. 무슨 법칙 때문에 발생된다기보다는. 그래서 히가시구치, 니시구치, 미나미구치, 키타구치. 물론 여기 조그맣거나 이러면은 뭐 히가시구치, 니시구치 또는 미나미구치, 키타구치 이게 두 개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더 되게 커. 그러면 요거 외에도 다른 입구도 있겠죠? 뭐냐? 중앙부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 중앙이에요. 중앙. 중앙은 어떻게 읽느냐? 중자를 쭉. 그 다음에 앙자를 오우 해서 오. 장음 처리하죠? 얘도 장음 처리해야죠. 네, 오니까. 그래서 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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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추어, 그치. 그러면은 중앙 출구가 됩니다. 물론 요 뒤에 뭐 알파벳이 붙는다든가 숫자가 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메인은 주로 이렇게 동서남북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상중하를 하겠습니다. 상중하. 이거는 은근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할머님들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섞어 쓰세요. 뭐냐면 얘는 윗상이에요. 윗상. 당연히 뜻이니까 위라는 뜻이 나오죠. 한글로 적었어요. 근데 일본어로 이 윗상을 이 한자를 뜻으로 읽을 때 우에라고 해요. 근데 위, 우에 발음 좀 비슷하죠? 어른들 가끔 야, 그 우에 있잖냐, 우에 있잖냐. 자꾸 이렇게 일본어랑 섞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위는 뭐다? 우에. 자, 가운데 중자예요. 우리는 지금 뭐죠? 상중하. 위랑 맨 위에 있고 뭔가 중간에 있어. 그죠?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직선, 수직적인 느낌이 왔을 때 중간. 그죠? 가운데 느낌이기 때문에 가운데 중이어도 가운데 뜻 외에도 중간이라는 뜻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그래서 이것을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 그 다음에 아래 하자는 아래라는 뜻을 가질 때는 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무슨 8, 90년대, 90년대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전봇대 같은 거에다가 뭐 구인, 사랑검이나 이거 붙어있는 조그만 전단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공장, 시다구함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다가 뭐예요? 라는 거죠. 공장에서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할 사람. 그렇죠? 그래서 공장 시다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이 된 거죠. 시타, 타니까 우리는 디귿이 많을까요? 티귿이 많을까요? 디귿이 좀 더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우리에게는 디귿이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뀌어서 쓸 때는 이제 시다가 아니라 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화 대사에서도 시다바리가 이런 영화 그 뭐라 해야 그 대사도 있었죠. 그래서 우에 나가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또 넣으면 되죠. 도코니 아리마스까? 아, 우에니 아리마스, 나가니 아리마스, 시다니 아리마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한자는 이웃 린자예요. 이웃 린. 물론 이웃 리을로 해서 린으로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연상이 안 돼요. 근데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또는 린을 바꿔서 인접한 국가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웃 린자예요. 자, 얘는 뭐냐? 토나리라고 합니다. 토나리라고 하는 거는 이웃이니까 단순하게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 옆이에요. 옆. 또는 자 옆에 있는 사람 뭐죠? 남이잖아요. 오를 붙여볼까요? 뭐 오토나리 하면은 이웃, 옆집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 상을 붙여서 좀 더 공손한 느낌을 줘서
옆집 사람, 옆집 분 하려면은 오토나리상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나리는 옆이다. 자, 얘는 가로 행자예요. 가로 행자. 물론 가로라는 뜻도 있지만은 얘는 요거죠. 전에 아마 요코하마 도시 이름 설명드리면서 했을 거예요. 요건데 가로예요. 자, 세로는 뭔가 수직적인 느낌이고 가로하면 뭐죠? 수평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은 뭐예요? 뭔가 물건이 있으면 수직은 위아래인 거고 수평이니까 옆인 거죠. 그래서 가로도 되고 옆의 뜻도 있어요. 이웃도 있었죠. 자, 일단은 얘는 잠깐 무시하고. 그러면 둘 다 옆인데 아무 때나 쓰면 되느냐? 자, 토나리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떠한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앞뒤, 뭐 전후, 뭐 상관없이 요거에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딱 붙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얘는 옆은 옆이지만 어떤 느낌? 바로 옆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그 위치 몰라도 내가 전에 지나다니고 보니까 거기 옆에 있던 것 같아요. 그 건물. 그러면은 그 건물 너 토나리니 아리마스 하면은 그 건물만 찾으면 바로 옆에 보여요. 바로. 근데 요거는 뭐죠? 가로예요. 수평적인 느낌. 그 건물을 찾았을 때 그 건물에 요코니 아리마스였어요. 아니면 요코가와니 아리마스였어요. 그러면 일단 그 건물을 찾되 바로 옆은 아닐 거예요. 일단 옆 라인을 한번 좀 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옆 라인의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얘를 얘기할게요. 이 녀석은 아까 나왔어요. 뭐였죠? 가와였어요. 근데 이 가와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뭐뭐 쪽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보통 옆이니까 얘도 옆에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옆으로 쓸 때는 얘를 한자로는 많이 쓰는 경우가 없어요. 다만 나중에 어떤 문장에서 봤을 때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한자로 적어놨는데 얘는 보통 소바라고 합니다. 소바. 자, 소바도 이 한자를 쓰고 가와도 이 한자를 쓰지만 주로 우리가 한자로 쓸 때는 가와인 거예요. 물론 문장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옆에 뜻으로 쓸 때 소바라고 많이 써요. 그냥 히라가나로만. 이해되셨죠? 근데 얘는 이렇게 뭔가 물리적인 거리상의 위치로서 얘기할 땐 잘 안 쓰더라고요. 어떨 때 쓰냐? 야, 나 오늘 감기 걸려서 힘들어. 네가 좀 위로 좀 해줘. 응? 내 곁에 있어줘. 내 옆에 있어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옆에 뜻도 있지만 어떤 느낌? 곁. 주로 사람 대 사람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소바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듣게 되시면 노래가사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노래가사에서 좀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할 것이 이 녀석인데요. 가운데 중자가 또 나왔네요. 가운데 중자. 맞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뭐라 했죠? 나까요, 나까. 나까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맨 밑에 뭐죠? 바깥 외자예요. 바깥의 뜻이겠죠? 얘가. 그러니까 요 나까는 뭐다? 바깥이 아니고 뭐죠? 그 안, 속인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여기에 이제 물이 차 있어요. 야, 이거 물통에 물이 어딨냐? 보이잖아. 물통 속에 있잖아. 그렇죠? 물통 속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입체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이 통에 있으면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낙가는 또 중의적으로 뭔가 안과 속의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깊숙할 오라는 한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어요. 자, 얘는 오크라고 합니다. 오크 다진 뜻으로 읽는 거예요. 오크. 자, 그러면 같은 얘도 깊숙하게 있다는 거니까 얘도 안과 속의 느낌이 있어요. 의미적으로. 하지만은 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낙가에 비해서 이 오크는 뭔가 쉽게 볼 수 없는 뭔가 좀 더 깊숙한 내밀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은 당연히 여성분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셔가지고 옛날에 조금 봉건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여성분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좀 그때 당시에 있던 말들이 그런 거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 뭐 해가지고 뭔가 뭐 여성분들의 뭐 만남이나 이런 게 쉽지 않았어요. 남성분들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가졌을 때. 그래서 그 옛날에 분들 보면은 이제 그 아내분을 뭐라 하죠? 안사람이라고 했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바깥에서 쉽게 못 봐. 안사람이야. 그 뭐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손한 의미를 붙여서 보통은 이제 사막, 님을 붙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옥상이 되죠.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사시 쓰니까 묵음 처리. 그래서 옥상에서 남의 부인을 높여주는 말이 됐어요. 호칭. 그래서 우리 옥상 하면은 저기 사모님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깥이라고 하는 거는 뜻을 읽었으니까 소또라고 합니다. 소또. 그래서 너거니 아리마스까? 나가니 아리마스. 오크니 아리마스. 또는 소또니 아리마스. 이런 말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옮겨 볼게요. 이제는 좀 머리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한자들은 아니죠. 자, 앞전입니다. 앞전자. 앞전자, 앞이라는 뜻을 읽어서 우리가 마에라고 합니다. 마에. 그래서 얘는 시간적으로 뭐 앞, 그러니까 즉 몇 분 전이냐 이런 말로도 사용 가능하고 또는 사람의 뭐 제가 이제 얼굴을 쳐다보고 이 앞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뒤우자는 오크리가 나서 로가 쓰였어요. 얘는 혼자 있어. 이 혼자 있는 걸 우리 앞서 배웠던 거죠. 아또라고 배웠습니다. 아또. 아또는 뒤 좋아요. 하지만 이 뒤가 뭔가 시간적인 느낌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나중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 아또 되네. 자 나중에 봐. 그럼 나중에 봐.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했어요. 아또가 쓰였죠. 나중이라는 뜻을 쓰였어요. 근데 자 이거는 뭐냐? 이때는 우시로라고 해야 돼요. 그냥 로까지 오프닝하는 로까지 우시로라고 한 번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인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쳐다보지 않고 있는 뒷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야 그거 뭐 앞이냐 뒤냐 그 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시간 그 몇 분 전이냐 몇 분 뒤냐 이런 말할 때 마야 아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앞에냐 뒤에냐 할 때는 마야 우시로의 형태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도건이 아니마스까 이렇게 장소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마에냐 아니마스 가능하죠. 어떤 거 마에냐 그거 앞에 있다. 근데 그거 아토니 아리마스 이런 말은 안 쓰죠. 그 우시로니 아리마스 해줘야죠. 눈에 보여야 되니까. 자, 이 녀석은 뭐냐면은 겉표자, 겉표. 자, 우리는 근데 혼자 쓰는 거 뭘로 읽죠? 겉을 읽어야 돼요. 얘는 속리자예요. 속리자. 속으로 읽어야겠죠? 근데 이게 뭐죠? 표리인 거예요. 여기 만약에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표리예요. 사자성 아시는 분들은 표리부동하다 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뜻으로 읽었죠. 자, 겉을 읽을 때는 오모테. 자, 속을 읽을 때는 우라. 그래서 아시는 그 거리 이름이 오모테산도라고 있어요. 오모테산도. 그 오모테산도라는 거는 이 나중에 한자를 나중에 직접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 산도라는 거는 참배하는 길, 참도예요, 참도. 그래서 오모테는 겉이잖아요. 즉 겉으로 드러난 참배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긴 대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녀석은 겉은 뭐죠? 앞이에요, 앞. 하지만 이 앞이라는 게 내가 얼굴이 향하고 있는 이 앞 이거보다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입체적으로 해서 겉에 드러나는 거, 이 겉면을 보시면 돼요. 근데 우라라는 거는 속이잖아요, 속. 근데 이거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좀 눈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모테와 우라가 있는데 이게 어떤 때 쓰이냐? 그러면 야구에서 좀 써요, 야구.
일본에서 야구 즐기죠. 그래서 무슨 몇 회, 뭐 큐가이 9회 이제 나중에 배우겠죠. 9회 큐가이 노 오모테 이런 식으로 9회 초가 되는 거고 이게 초예요. 그러니까 그럼 9회만 큐가이 노 우라 하면 9회 말이 되는 거예요. 말. 그런데 왜 굳이 야구에서는 그냥 몇 회 초, 몇 회 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 한자 쓰잖아요. 초와 말. 근데 왜 굳이 오모테 우라를 썼느냐라고 하면은 자 겉으로 드러나요. 자 우리가 공격할 때는 그 야구 선수 그 전원이 나와서 공격을 한 번에 하나요? 아니죠. 한 명만 나와서 겉으로 딱 한 명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수비할 때 보세요. 수비는 뭐죠? 한 명이 드러나서 수비해요? 아니죠. 여기저기 다 퍼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누가 수비하는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를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건 카타카나입니다. 이거는 메뉴예요. 메뉴가 뭐죠? 영어잖아요. 영어. 카타카나 썼으니까. 우리 하는 그 메뉴예요. 차림표. 근데 이거 왜 굳이 써놨냐? 그 우리도 인터넷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무슨 어디 패스트푸드 좀 알바하시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올려놨죠. 원래 정규 메뉴에다가 본인들만의 레시피. 뭐 이거 하나 뭐 머스타드 소스를 넣는다든가 마요네즈 한 바퀴 더 돌린다든가 베이컨을 하나 더 넣는 이러면 더 맛있어져요 하는 거 비밀 레시피 이런 식으로 돌죠. 그죠? 뭐 공유 꿀팁 공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있어서 이거에다 뭘 추가하면 좀 더 맛있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라 메뉴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라 메뉴 즉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비밀 레시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사람마다 의역하는 게 틀리니까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 더 좋은 그 해석 의역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명사의 문법적인 변화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좀 더 재밌어질 겁니다. 이제부터 이 다음 걸 아시게 되면 좀 더 말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기초 단계 중에서 이제 아리마스에 관련된 장소 표현에 대해서 위치 표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내끼 마세요.